이어서 다변수 함수를 해봅시다. 그 책에서 내가 설명하지 않은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냐면은 16장인데요. 16장. 그 15장 그 전에 있는 이야기는 조금만. 예를 들면, y는 fx 그러면 x가 뭐라 그랬지? 1학기 때. 독립변수지. 독립변수. 그 다음에 y는 종속변수. 근데 독립변수의 개수가 한 개이면 얘는 1변수 함수라고 해요. 1변수 함수. 그 다음에 z는 f의 x, y 이러면 독립변수가 두 개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변수 함수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가 그러면 이제 변수가 x, y, z 세 개니까 그림을 그리면 공간에 이렇게 그려야 된다. 3차원 공간에 이렇게 z축, x축, y축 공면이 그려지겠지. 이게 z는 f의 x, y 이렇게 x 값이 하나 결정나고 y 값이 하나 결정나고 z 값이 결정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 xy 평면 위든 아래든 함수 값이 음수면 xy 평면이 위고 음수면 xy 평면 아래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때에 정의역이 뭐라 그랬냐면 도메인 정의역은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의역이 실수의 집합이죠. 최대 정의역. 그럼 여기서는 뭐냐고? 이변수 함수에서는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x도 실수를 취할 수 있고 y도 실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이고 실수이니까 결국은 이때 최대 정의역은 뭐냐면 R2 플랜이 되는 평면. 그 앞에서 1학기 때 곱집합을 배웠죠. R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x, y로 되어 있어. x, y는 모두 실수이고 이게 평면이라고 평면. 그러니까 최대 정의역은 xy 평면에서 이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려지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나타나면서 그림이 그리면 이런 공면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도 정의역의 의미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영역.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뭐 제품들도 모두 3차원에서 만들어지고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것보다 여기에서 미분, 적분, 기타 등등의 이론들이 적용될 것이다. 이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더 잘 알아야겠어. 여기서의 미분과 적분을 우리가 편도함수, 중적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여기서도 이 일변수 함수에서도 그 함수 값은 실수로 국한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함수 값을 실수로 한다 그러면 정의역 구하는 문제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z가 루트 1-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이러면은 이거의 정의역이 뭐냐?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1-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은 여기다는 거죠. 이렇게 요 원, xy 평면에서 그려지는 원 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정신없겠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xy 평면의 원, 단지름 1인 원이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의역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뭐 A에서부터 B 이렇게 구간으로 잡지만 일변수 함수에서는 이변수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이런 영역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의역 구하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장에서는 극한도 나오고 연속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수학과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미분을 하고 그런 이제 연속이라는 가정 하에서 미분을 하는 거지.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면 위에서의 미분계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계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a에서 a 플러스 델타 x 해서 요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을 취해서 우리가 그 미분계수를 구했죠. 그래서 그 미분계수는 뭐냐면 바로 요 접선의 기울기였다. 접선 t, 탄젠트 라인이 접선이야. 이것의 기울기가 미분계수 f-a였다. 기울기가 f-a. 자,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x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봐. 독립변수 위에 곡선이 있어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였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변수 함수에서는 접선의 그거를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는 이제 편도 함수를 partial derivative라. 편도 함수. 근데 의외로 지금부터 하는 미분 적분은 상당히 쉬워요. 오늘이면 이번 주 수업을 보면 이변수 함수의 미분은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미분하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미분 적분, 우리가 일반 수학에서 배웠던 미분 적분,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뭐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변수 함수 z는 f의 x, y가 있고 여기서의 편미분계수 a, b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a에서의 편미분계수를 했지만 지금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이후에 공면이 그려져 있고 이런 하나의 점이 주어져야지.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f-a라고 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곳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한 점을 잡아야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계수를 편미분계수라고 해요. 편미분계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하나니까 f-a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fx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생각해야 되고 a, b에서 x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생각하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편도함수로 넘어갈까요? 여기서 미분계수를 한 다음에 도함수를 했죠.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f-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랬지요? 똑같아 여기서도. 글씨가 뭘 이렇게 되어 있어? fx의 a, b 이것은 a, b에서 x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말하는 것이다. x에 대한 편미분 계수 이것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똑같죠? 델타 x 분의 f의 증분을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f의 a 플러스 델타 x, b로 보는 거야. b.
마이너스 FA 하듯이 여기서는 F의 A, B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B는 고정시켰다는 얘기야. B는 완전히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Y값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X에 대한 증분의 극한을 우리는 X에 대한 편미분 계수라고 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 아직 모르겠죠. 이따 보여줄게 그림으로. 끝이야 끝. 그러면 Y에 대한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편미분 계수도 똑같이 리미트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Y분의 F의 A, 이때는 이제 X를 고정시키는 거야. X 값은 A 그 다음에 그렇지 B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의 A, B로 편미분 계수를 정의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의미는 여기서는 F'A가 이 접선의 기울기였죠. 근데 기억하라 그랬지. 독립변수 축 위에 커브가 있어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라고 했다 이 말이요. 아셨죠? 그럼 지우고 잘 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X축, Y축, Z축. 이렇게 곡면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A, B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A, B요. A, B. 이것은 이제 Z는 F의 X, Y 있죠. 그러면 요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어디쯤에 요 X 대신에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A를 대입한 Z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X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할 때는 B를 고정시킨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B를 고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Y 값은 항상 B로 보는 거예요. 항상 B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부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식으로 뚫고 나온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는 y = b라고 하는 평면이라고. y축으로 b만큼 온 평면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곡면과 이 평면이 만나면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커브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커브가. 그림이 마음에 안 드나요? 아까 그랬지? X축 위에 커브가 생겨서 그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y 콜 b라고 하는 x축하고 평행한 축이야. x축을 이동시켰다고 생각하든지 x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요런 것처럼 그 위에 커브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여기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편미분계수가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 a를 고정시킨 거야. 그러면 이때는 평면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이제 커브가 예를 들면 이 축 위에 이 평면과 곡면이 만났으니까 커브가 뭐 이거하고 다르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는 이렇게 잡았지만 이때는 또 이렇게 반대로 잡혀서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지.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내 그림.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를 두 군데에서 생각할 수 있다. 축구공을 생각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 하고 이렇게 잘랐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잘랐으면 커브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서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자르면 커브가 위에서 이렇게 생기면서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반대로 나타난다. 하나는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는 반대로 나타난다. 그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다. 요거죠.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없다고?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을 한번 더 정확한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 예를 들어서 f의 x, y가 x제곱 y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1, 2에서의 편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두 개를 구해요. 그래서 편미분계수. 편미분계수. 그러면 x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있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두 개가 따로따로니까 fx에 1, 2 그대로 하는 거야. 수학은 정의를 충분히 이해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은 머리를 안 써도 돼. 지금부터 머리를 안 써도 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f에 a 플러스 1 플러스 델타 x, 2 가로 닫고 1, 2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에 뭡니까? x 대신에 1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f에 1, 2면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바로 뭐가 되냐면 2는 지워지죠. 그러면 여기가 2 델타 x면 4 델타 x 플러스 델타 x 제곱 델타 x. 델타 x를 약분할 수 있죠. 그리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남는 것은 4. 그러면 이것이 접선의 기울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fy의 여러분은 잠시 후에 모든 함수의 미분을 끝낼 수 있어. 복습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서. 1, 2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해서 놓으시면 되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똑같아. 쉬워.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y에 대한 편미분계수면 1이 나와. 이렇게 내가 지금 암산으로 하죠. 여러분들 잠시 후에서는 암산으로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도함수를 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지. fx가 x제곱 플러스 x다. f-x는 2x 플러스 1이다. f-3을 알고 싶다 그러면 7이다.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걸 기억하세요. 1,1 때 미분계수가 4였고 1이었지. 그러면 여기서 도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도함수는 이제 이걸 지워버릴 거라고 4, 1을 기억하시고 글씨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f-a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를 쓰든지 델타 x든 상관없지.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하듯이 했지만 f-x는 바로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였어. 도함수의 정의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fx의 x, y 물론 이것도 도함수가 x에 대한 도함수, y에 대한 도함수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x에 대한 도함수를 그때는 편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편도, 파셜 무슨 뜻인지 알죠? 부분적으로 한쪽에 대해서 x에 대한 편도함수, fy는 y에 대한 편도함수다. 자, 바로 여러분은 미분을 끝내게 돼. 자,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델타 x 안 써도 상관없어.
h f의 x 플러스 h y 마이너스 f의 x, y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x 플러스 h의 제곱 y 마이너스 x 제곱 y요. x 제곱 y 지워지고 2hxy 플러스 h 제곱 y 이렇게 되겠네. x 제곱 y 지워지고 2hxy 그 다음에 h 제곱 y 그지? 그리고 이제 h를 약분을 했어. 그리고 h를 0으로 보내. 남는 게 뭐예요? 2xy 2xy는 2xy 여기다가 이제 fx에 1,2를 대입하면 아까 4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xy에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2를 넣으면 4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내가 또 이것도 안 해. 그 이유는 바로 뭐냐?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게 나와. 따라서 fy의 1,2에는 x 제곱에다가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1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까 요거를 암산으로 한 거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이렇게 암산을 하느냐? 잘 보시오. 여기를 잘 봐. 이렇게. 요거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할 때에는 y를 고정한다고 그랬어. 고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수 취급을 했다는 얘기야. 상수 취급. y를 상수로 취급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뭐예요? 2xy잖아. 그럼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할 때에는 x를 상수 취급하고 그냥 y로 미분해. 뭐야? x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함수의 미분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 이변수 함수는 편도함수가 하나, 두 개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u는 f의 x, y, z 그러면 이건 뭐냐? 3변수 함수야. 3변수 함수면은 4차원이야. 종속 변수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보면 뭐 질량을 구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미분하고 적분하는데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도 도함수를 구할 때에는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x, y 했지만 여기서는 독립변수 x에 대한 독립변수,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z에 대한 편도함수 미분계수도 마찬가지고 세 개를 구하는 건데 이때도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할 때에는 yz는 다 상수로 보는 거죠. yz는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할 때에는 xz를 상수로 보는 것이고 z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할 때에는 x, y를 상수로 보면 돼요. 아셨죠? 그럼 끝이야, 끝. 자,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우리 책은 예제가 더 어려워. f의 x, y 2의 xy 플러스 ln x제곱 플러스 y 이것의 편도 함수를 구하고 2,1에서 편미분계수를 구하라. 너무 쉬워. 2,1에서의 아까 빼먹었는데 2,1 2,1에서 편미분계수를 구하라. x에 대한 편미분계수 편도함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상수, y는 상수로 보는 거 미분하면 뭐예요? y2의 xy 플러스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도 x로 봐야 돼. ln x 미분하면 x분의 1. 그 다음에
얘를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해서 곱해야 돼. 그럼 얘는 y는 상수로 몰아놨으니까 그냥 2x 끝. 근데 기호로 요거를 이렇게 쓴다 이거지. 주로 많이 쓰는 게 라운드 fx, 라운드 f, 라운드 x 혹은 fx 뭐 혹은 어느 책에서는 뭐 dx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중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세 개 같은 뜻이야 전부. 근데 이 라운드를 기억하세요. 편미분 한쪽에 대해서 미분할 때 라운드를 쓴다는 걸 기억하셔라. fy의 x, y는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똑같아. x는 상수로 본 거예요. 그럼 미분하면 x의 이제 저걸 구해야지 참. fx의 2,1 x 대신에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제곱 플러스 얼마요? 4 5분의 4 그죠? 5분의 4 5분의 4 이렇게 끝나. 그 다음에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해보자. y에 대한 편도함수 y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x가 상수니까 x2의 xy 플러스 얘를 y로 미분하는 거 이게 얘를 y로 봐야 돼. ln y를 미분하면 y분의 1. 그 다음에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해서 곱하면 x는 상수니까 0이고 1이야. 1. 그러니까 여기는 y분의 1이야. 아니지. x제곱 플러스 y 이렇게 얘를 y로 봤죠. ln y 미분하면 y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미분해서 곱해.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따라서 fy의 2,1은 2 그지?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돼요. 2의 제곱 5 플러스 5분의 1 2제곱 플러스 5분의 3 알겠죠? 알겠지? 한 문제 더 풀고 예제 f의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1,1에서 편미분계수를 구하라. 이거를 한번 써볼까? 라운드 f 그냥 하자. fx의 x, y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요. 마이너스 2x. 따라서 fx의 1,1은 뭐요? 마이너스 2.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1 넣는 거. y가 없으면 안 될 거. fy의 x, y는 마이너스 4y죠. y로 미분하는 거야. 그럼 x는 다 상수로 보는 거야. 따라서 fy의 1,1은 마이너스 4. 삼변수 함수가 나왔어. x, y제곱, z3.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네. 보게 되면 무조건 내가 풀어준 문제만 하면 돼. 에서의 x 편미분계수를 구하. 에서의 편미분계수. 만약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내가 해준 문제만 하면 돼. 별도로 안 해도 상관없어. 다 풀어준 문제에서 똑같이 거의.
뭐라 그랬지? 편미분계수를 구하래. 근데 이게 3변수 함수니까 이때 도함수는 편도함수는 3개가 나와요. x에 대한 편도함수.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니까 y제곱 z 3승 즉 fx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뭡니까? x 대신에 1 놓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 곱하기 z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fy의 x, y, z 이것은 y로 미분하면 어디 갔지? y로 미분하면 2 x, y z 3승 즉 fy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x 대신에 2 y 대신에 1 x 대신에 1 y 대신에 마이너스 2 z 대신에 마이너스 1 그러면 4가 되겠지. fz의 x, y, z z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y제곱 z제곱이에요. 즉 fz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3 1 y제곱 4 z제곱 1 그러면 10이다. 이거죠. 이 3변수 함수는 정의역이 3차원 공간이에요. 우리가 알겠지? 계산하는 것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일변수 함수는 정의역이 이거고 z는 f의 x, y는 정의역이 xy 평면 위야. xy 평면 xy 평면 z 그런데 3변수 함수는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정의역만 공간에 그리고 아까도 그랬죠. 어떤 정의역을 잡으면 이렇게 영역으로 잡혀야 돼. 여기서 정의역을 잡을 때는 뭐 이렇게 잡든지 전체를 다 정의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분할 때 이렇게 잡잖아. 폐구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분하고 그럴 때 폐구간, 폐 영역을 잡을 때는 부분집합을 잡을 때 XY 평면에서 부분집합은 이렇게 영역으로 잡아야 돼. 그럼 이것은 여기서는 아예 다 그려졌고 여기도 이렇게 놓으면 다 그린 거지만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정의역만 잡는 거야. 여기서는 정의역이 3차원 공간이에요. 정의역. 그러면 정의역에서 어떤 공간을 잡아야 돼. 공처럼. 그지? 이런 공간의 정의역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함수값을 곱해서 뭐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왔고 여기서는 부피가 나올 거야. 그것도 할 거고 여기서 정의역에서 이걸 또 n등분 했잖아요. 여기서 정적분할 때 n등분해서 뭐 여기에다 델타 x에다가 함수값을 곱하듯이 여기도 n등분을 해서 여기 하나에다가 함수값을 곱해. 그러면 그게 이제 부피가 될 텐데 아직 설명 안 한 거죠. 이건. 여기도 n등분을 하면 이 공간 자체를 n등분으로 나눠야 돼. 이렇게. 그래 놓고 그 하나에 뭐 지극면체 내지 이런 아주 작은 지극면체 하나 같은 게 되겠지. 그래 놓고 거기서 어떤 하나의 함수값을 곱했었잖아,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도 함수값을 뭔가를 곱해주면 그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걸 초부피.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전공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하나만 더 하고 영상을 2개로 만들어서
하니까 보기가 더 좋은가? 지금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주려고. 지금까지 참 많이 풀어줬지만 어려운 데는 2의 z분의 y의 편도함수를 구하라. z분의 y. 근데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야. z분의 y의 편도함수를 구하라. 프리. fx의 x, y, z. x로 미분하니까 얘는 다 상수죠. 그러니까 2x, 2의 z분의 y. y에 대한 편도함수도 얘를 y로 봐야 돼. y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y로 미분하니까 x제곱은 상수고 2의 y로 봐야지. 2의 y로 보면 미분하면 2의 y. 그 다음에 얘를 y에 대해서 다시 미분해서 곱해야 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z는 상수니까 z분의 1이야. 여기서 이런 데서 좀 헷갈리지. z에 대한 편도함수는 x제곱은 상수고 얘를 2의 z로 봐야 돼. 그러면 2의 z 미분하면 2의 z. 그럼 얘 z로 봤으니까 z로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z로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z 제곱분의 y가 돼. y는 상수니까 그냥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편도함수. 3변수 함수의 편도함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이제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지금부터 계속 풀어주려고. 일단 여기까지.